이 전쟁의 현황을 요약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그 가용 병력이 이제는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푸틴의 원래 의도대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편성하는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그 러시아 현대사 그리고 유럽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일어난 지 꽤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그 2022년 2월에 모든 사람이 이상을 깨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벌써 이제 거의 2년 넘어서 3년째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한 2개월, 3개월에 국한해서 이 전쟁의 현황을 요약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그 가용 병력이 이제는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전쟁이 그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러시아에게 유리했겠지만 전쟁이 그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는 데서는 러시아군의 어떤 고충이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어떤 역량 중에 하나가 이 소모전을 치르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소모전을 지속해서 상대방의 그 힘을 빼놓고 그런 다음에 전쟁의 승기를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어떤 전략 전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게 그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유럽에서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역시 러시아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그 한반도 크기의 그 3배, 4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군이 그 아무리 그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로 하는 큰 나라를 모두 다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 애초에 그 목표가 아니었고 또 그럴 역량이 없다는 것을 또 러시아 또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든다는 측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쪽 영토를 차지했죠. 이 영토에서 더 그 확장을 해서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러시아군의 목표는 아닌 듯 하고요. 다만 지금 푸틴이 목표하는 바는 협상을 벌이더라도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예전에는 주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거리 미사일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그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 모스크바라든지 이런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내륙 쪽은 아니고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이제 공격한다는 것인데 그런 그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반격 내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접경 지역의 타격으로부터 더 안전하려면 역시 전선과 러시아 영토의 거리를 더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제한된 상태에서 공격을 가해서 최대한 이 서쪽으로 더 영토를 넓히는 것이 바로 러시아군의 목표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전면 점령은 사실은 논외라고 할 수 있고요. 제한된 공세를 펼쳐서 점령한 영토를 늘리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접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아마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면서 공세를 펼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뭐 사실 이런 비유를 주고 싶은데요.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그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곰덫을 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곰에 주로 비유가 되는데 그 러시아라는 큰 곰을 잡으려고 거대한 덫을 놨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곰이 걸려든 겁니다. 곰 덫에 물렸는데 덫에 물렸으니 러시아라는 곰이 결국은 쓰러질 줄 알았었는데 생각 밖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러시아의 기초 체력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곰 덫에 물린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치러왔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도 예상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내의 그 여론이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고 하는 여론이 강했었는데 점점 그런 여론이 그 줄어들면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 미국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강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는 확실히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현재의 그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긴 하되 우크라이나가 더 승기를 잡고 역전을 해서 러시아군을 밀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크라이나군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상황을 막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개월인가 5개월 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 동안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쓰러지지 않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급격하게 붕괴해버리면 바이든의 그 대외 정책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엄청나게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다음 대통령 그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었는데 거기도 그 국내 여론이 별로 여의치가 않고요. 최근에 그 유럽 국가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하나요? 반이민, 반환경 이쪽 기치를 내건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도 현재의 그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우 전쟁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전쟁이 그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고 장기전으로 펼쳐져 왔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난 뭐 한 2년 동안의 그 신문 보도를 살펴보면 러시아군이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러시아 어떤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식으로 해서 마치 전쟁을 장기적으로 수행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과장된 보도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 러시아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객관적인 판단에까지 그런 감정적인 어떤 요소가 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냉철한 시각으로 이 국제 정세를 판단해야 될 텐데 러시아가 지금 승기를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러시아의 승리로 내지는 그 러시아가 우세를 점하면서 전쟁이 그 매듭 지어질 텐데 그 시기가 언제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면 좀 더 오래 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보다 더 이 국제정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예상은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휴전이나 종전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세력 관계가 재평성되는 시기를 앞으로 향후 한 1년, 1년 반 정도로 보고 하더라고요. 국제 정치적으로 러우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우리가 흔히 기호지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릴 수도 없고 계속 달릴 수도 없고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을 표현했지만 결국 이거는 결과겠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지게 되면은 푸틴 대통령의 정치 권력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인데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만 놓고 보면 푸틴의 원래 의도대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그럼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목표가 뭐였을까 생각할 때 아주 크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편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로 거의 30년 동안 미국이 도전받지 않는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세계 정세를 요리해 왔었는데 이런 체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 표현에 따르자면 이 세계가 민주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어떤 패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런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이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러시아의 역량상 미국을 그 대체해서 미국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단지 미국을 정상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세계의 그 정세를 분점한다고 할까요? 이런 체제를 만든다는 그 원대한 그 그림에서는 이 전쟁이 그런 푸틴의 원대한 그림에 뭐랄까 이바지한다고 보입니다.